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미드에 빠져 있을 때 라이 투 미라는 드라마에 몰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동안 시즌 3까지 방영되었던 범죄 드라마로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 등을 보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의식과 관계없이 신체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1920년대 후각과 미각을 연구하는 미국의 과학자들은 피노키오 효과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인 아동문학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듯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신체에 일정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거짓말을 하며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코 속 조직이 팽창하고 혈압이 상승해 곳곳 신경 조직이 가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꾸 코를 만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레윈스키 성추문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할 때 분당 평균 26번이나 코를 만졌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스페인 그라나데 실험심리학과 에밀리오 밀란 교수팀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뇌에 있는 인슐라가 활성화되면서 코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피노키오 효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거짓말을 하며 코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나 혈압이 상승하고 입이 마르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와 같이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몸의 상태를 신경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해 생명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주먹을 쥐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심장박동, 소화작용, 땀 분비, 호르몬 분비 등 생명활동의 중요한 기능들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데 그 역할을 자율신경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으며 이마에 땀이 난다든지, 또는 화가 났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율신경계가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변화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호흡, 혈압, 맥박, 땀 분비량 등을 변화시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정교한 측정 장치를 이용하면 그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 심리학자인 롬브로스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 생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경찰인 존 라슨이 속임수 감지를 돕기 위해 만든 혈압, 심박수 및 호흡률의 지속적인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이탈리아 생리학자인 안젤로 모스의 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뇌, 심장의 박동, 호흡, 떨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적 측정 기구들을 스스로 제작해 활용했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최초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작성했으며, 체적 변동 기록기와 인체의 혈액순환 저울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과 혈류 사이의 관계를 측정했습니다. 그가 고안에 활용했던 다양한 실험기구들은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기, 자기공명 영상장치,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방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폴리그라프라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생체 리듬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사합니다. 센서는 손가락의 3개, 복부와 가슴, 왼팔 등 6곳에 부착해 호흡과 피부의 전기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동공확대, 땀 분비, 호흡 증가, 심장박동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그래프의 파형으로 표시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평상시에 비해 그래프 파형이 변동이 심해집니다. 사전에 조사, 기록한 생리 반응 데이터와 비교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뇌파를 이용해 거짓말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고 그 신경을 통해 뇌가 명령을 내리면서 신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경계에서 뇌 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이 뇌파입니다. 뇌파에는 순수 유발 뇌파와 사건 관련 뇌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건 관련 뇌파는 자신의 경험들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만 반응해 나타나는 뇌파라서 피검사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5%에서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의 일선에선 점점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아동학대처럼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나 당사자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지능범죄에선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이는 거짓말 탐지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인간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반복된 거짓말로 뇌 편도체의 민감도가 저하되기에 생리적 반응에 둔감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는 정서적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나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 그리고 정신 이상자 등에게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실제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검사자가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는 이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또 고도로 자기 통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첩들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만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